예전 어르신들이 계피 먹으면 혈이 잘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혈관 속 지방을 빼주고 혈당을 낮춰주는데 좋은데요. 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질환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며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당뇨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중장년층들은 혈당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계피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계피 추출물을 일정 기간 섭취하고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관찰한 결과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공복 혈당이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액속 포도당 농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이 계피를 가지고 동물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 결과 계피의 활성 성분과 폴리페놀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 더 잘 작용하게끔 해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계피는 안성맞춤입니다. 계피의 효능 두 번째는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인데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나 어깨처럼 관절 여기저기 쑤시지 않으신가요? 또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보다 기운이 떨어지는 기분도 쉽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 몸 안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줍니다. 계피에는 시나믹 알데히드라는 성분과 몸에 좋은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신호를 막아주고 또 세포를 상하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계피가 우리 몸속 구석구석 생기는 자잘한 염증들을 진정시켜주는 셈인데요. 이렇게 계피가 단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 염증을 줄여주는 이로운 식품임을 보여줍니다. 계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액 속 지방을 줄여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실 텐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오면 이런 수치들이 유독 눈길이 갑니다. 계피에는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이런 성분들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등 우리 몸에서 지방에 관련된 대사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계피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계피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익숙하고 친숙한 조합인데요. 사과 하루 하나리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사과는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퀘르세틴 같은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섬유질이 많으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사과가 가진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은 자연스레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소화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피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과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음식물의 흡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계피가 인슐린 작용을 해주며 식사 후에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게 해주는데요. 또 사과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클로로겐산 등의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 속에도 시나믹 알데히드라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이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을 해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만성염증의 주범이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감소는 만성염증 완화로 이어지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는 함께 먹을 때 맛과 향이 서로 잘 어울리는데요.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먹어도 맛있고 달콤하고 따뜻하게 사과 계피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 계피차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 하지만 생소한 이름인 오트밀은 귀리를 볶거나 찐 뒤 분수에 압착하여 만든 가공품인데요. 오래전 영국에서는 서민들이 한 끼 때우기 위해 먹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입니다. 이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글루칸은 식후에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보다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피에도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트밀과 계피를 함께 먹어주면 둘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주며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트밀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과 전남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 아베난스라마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물질은 현재까지 곡물 중에서는 귀리에만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 치매 환자의 약 70%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추산되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병을 치매로 꼽았습니다. 오트밀과 계피 조합으로 챙겨 드시면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꿀조합이니 잘 기억하시고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오트밀과 계피를 활용한 음식으로 밥솥으로 만드는 오트밀 사과 계피빵이 있는데요. 이 레시피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올려주겠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과 계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대표적으로 수정과가 있는데요. 잣을 띄워 시원하고 달콤하게 후식으로 먹으면 속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식재료로 쓰여왔는데요. 배가 부룩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생강차를 마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소화를 돕고 속이 메스꺼울 때 그 증상을 완화해주며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염증 매개 물질을 억제시켜주고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을 먹어주면 관절염 통증을 감소시키고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 네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꿀물을 타서 보약처럼 먹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꿀은 다양한 곳에 활용되며 건강 보조제처럼 챙겨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 꿀물을 먹는 데는 꿀의 항균성 때문인데요. 꿀은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물리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만성염증을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목이 아플 때 꿀을 먹으면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꿀은 우리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클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꿀물을 소화제처럼 생각하고 한 잔씩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꿀을 계피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우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앞서 꿀이 목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은 꿀의 항균 성분인 글루코스 옥시다제 때문인데요. 이 효소가 꿀에 작용을 하게 되면 꿀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과 같은 병원균들은 이 산성 환경에서는 살아있기가 힘든데요. 여기에 계피의 활성 성분인 시나믹 알데히드 성분이 병원균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시키며 항균 작용을 강화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물에 계피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아짐과 동시에 겨울철 면역력 유지를 위해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계피가루와 꿀을 이용해서 계피꿀을 만들어 드셔보면 좋은데요. 소독된 유리병에 계피가루와 꿀을 1:2 비율로 넣고 잘 섞어준 후 드시면 됩니다.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꿀물을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과다 복용입니다. 계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자주 챙겨 드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계피도 너무 많이 먹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간과한다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피를 너무 많이 드셨다가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간 효소가 쿠마린을 잘 분해하지 못해서 간 독성이 발생하여 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양을 장기간 먹게 되면 간세포가 손상되어 간 기능 장애까지 생긴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었는데요. 계피는 카시아 계피와 실롱 계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는데요. 반대로 실롱 계피는 카시아 계피보다 쿠마린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성을 따지자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개 중국과 베트남이 원산지인 경우 카시아 계피이고 인도와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경우에는 실론 계피인데요.
국내에서 파는 계피는 대부분 단가가 더 저렴한 카시아 계피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카시아 계피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닌데요. 가루로 먹었을 때는 하루에 1, 2g, 끓여서 먹는 경우 4에서 6g으로 제한하여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통 계피로 계피차를 끓이는 경우라면 끓는 물에 10분 정도 끓인 후 첫 물은 버리시고 다시 1시간 이상 끓이게 되면 쿠마린 함량을 낮춰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실 경우 혈당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가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많이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고 담당 의사와 식단에 관하여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오늘 계피와 꿀조합 생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생강의 효능과 꿀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몸살이나 떨어진 기력을 회복할 때 생강차 한 잔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요. 생강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시작으로 주의해야 할 꽝조합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꿀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가 거의 매 식사마다 생강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감기가 있거나 소화를 도와주면서 우리 건강을 챙겨주는 식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생강 속에는 생리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있는데요. 먼저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특히 진저롤은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에 탁월한데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완화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노화 방지를 막아주고 만성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쇼가올 성분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할 때 진저올이 쇼가올로 바뀌면서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항염증 효과는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항산화 효과도 최소 2배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말리거나 끓여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생강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이란 테헤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인 보조요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진저롤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양을 많이 늘려주기도 하고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제2형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g의 생강을 먹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진저롤 성분이 우리 몸속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또 생강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해 줘서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진대사가 촉진돼서 생강을 먹었을 때 몸에 열이 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생강은 몸속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진저롤과 쇼가올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또 생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강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여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이 대장암 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확인하였는데요. 진저롤과 쇼가올은 항산화작용과 항염작용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친구들이 몸 구석구석 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생강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몸을 보호하고 암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강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좋은 음식들을 잘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화를 잘 되게 해줍니다. 일상에서 음식에 생강을 곁들이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장어구이를 먹을 때 곁들이는 생강채, 생선회와 함께 곁들이는 편생강, 이게 바로 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음식의 조합이기도 한데요.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의 위를 자극해서 소화액이 잘 나오게 해주는데요. 소화액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위장 운동이 많아지게 되고 음식물들의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 되면 더불어 식욕까지 함께 증가해서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할 때 매실차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생강차도 속을 내려주는데 좋기 때문에 매실차 대신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가득한 생강도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생강과의 꽝 조합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조심하셔야 하는 꽝 조합. 첫 번째는 바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당뇨는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당뇨 치료제로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거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먹게 됩니다. 생강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또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은 우리 몸의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약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효과가 이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혈당이 오게 되면 어지러움증과 함께 눈앞이 흐려지고 식은땀, 불안, 피로 증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에 생강가루가 들어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음식에 들어가는 소량의 생강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생강차, 생강청을 주기적으로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을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생강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생강차인데요. 생강청을 만들 때 설탕이 주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설탕을 적게 넣자니 생강의 매운맛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탕을 적게 넣은 생강청을 만들기엔 힘든데요. 이 생강청의 설탕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강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직전에 생강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설탕으로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청을 담으실 때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스테비아는 요즘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 감미료 중 하나로 설탕의 30에서 15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으나 0칼로리라 요즘 많이 각광받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생강청을 담을 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설탕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지만 설탕의 비율을 낮추고 스테비아를 함께 섞어주시면 단맛은 보존하고 당과 칼로리는 낮춘 보다 건강한 생강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을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의 두 약들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약들인데요. 주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약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생강 속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위의 약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코피를 흘리거나 멍이 잘 들고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차 등의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을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네 번째는 바로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생강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이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위점막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위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위액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은 완치될 때까지는 생강차나 생강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레몬입니다. 생강과 레몬은 서양에서도 즐겨 찾는 조합이며 해독 주스와 감기 예방으로 유명한데요. 생강의 알싸한 매운맛을 레몬의 상큼한 맛이 중화시키면서 함께 먹었을 때 아주 어울립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며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더 높여주게 됩니다. 생강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몬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촉진시켜서 이 두 조합이 만나면 몸속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노폐물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체중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생강 레몬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생강청을 따뜻한 물에 풀고 그 위에 레몬 1개를 짜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은 하루에 2에서 4g 정도 드시면 되고, 레몬이 없으시면 100% 레몬 주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마시면 레몬과 생강이 체온을 올려주면서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데요. 또 몸의 염증을 줄이고 식욕까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 체중 감량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추입니다. 생강과 대추 하면 예로부터 전통차 조합으로 익숙한데요. 대추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를 나타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키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대추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피로회복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강차에 대추를 곁들여서 먹으면 지쳤던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생강청을 담을 때 꿀을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꿀은 설탕보다 건강한 느낌이 나서 음식을 만들 때 어디서나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순 설탕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챙기는 면역력 식품이기도 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우리 몸을 보호하여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 좋습니다. 또 꿀에는 장 속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클 수 있게 촉진해 주는데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물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